이집트의 수면을 위한 사원에서 고대 무당에 이르기까지 오컬트의 세계는 수세기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자기 최면을 포함한 술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참조하여 18세기와 19세기에 프리메이슨도 최면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과 의사 장 마르탱 샤르코는 기억상실증에 관련된 자신의 연구를 출판하면서 최면술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부 프랑스 의사들은 프로이트를 비롯한 전 세계 의사들에게 영향을 미친 최면학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의사들은 잠재의식에 대한 암시의 힘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면을 마취제로 사용하여 실제 수백 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환자들이 최면 상태에서 빨리 치유되고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현대 의학사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일부 수술이 약물 없이 최면을 사용하여 통증 없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최면 상태의 고통이 정신에 의해서 분리된 부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편 연구가들을 놀라게 한 것은 최면에 걸린 피암자들에게 암시한 것을 그들이 시계를 보지 않고도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정확히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최면에 의한 암시에 따라 신체의 한 부분 또는 한쪽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최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몸의 오른쪽은 차가워지고 왼쪽은 뜨거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속담 중에서 그림은 천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전달할 때 그림의 이미지가 전달하는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기호나 문장의 최면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의 최면술사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매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자의 고기를 먹고 사자가 된 것으로 암시에 걸린 사람은 사자의 능력인 속도, 민첩성, 그리고 맹렬함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사자의 이미지는 최면 프로그래머에게 천마디 말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수행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면 명령에 대한 이미지의 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라든지 일명 사이비 집단으로 분류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최면과 다양한 의식 상태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고도로 숙련시키는 것이 그들의 조직을 보호하고 의도를 관철시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 최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최면술사는 상대의 무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암시를 걸게 됩니다. 최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상대가 암시를 받아들인다면 마치 피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현실로 경험한 것처럼 그 암시적인 제안은 피해자에게는 현실이 됩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술사는 단순히 대상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의 신뢰를 쌓고 협력해 줄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과거에 독일의 대증들이 히틀러를 두려워하고 신뢰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면은 당시 히틀러가 대중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모든 것을 살펴보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와도 서로 상통합니다.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최면이 걸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늘 깨어있는 상태로 있으려면 모든 것을 평정심이 유지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술사는 아마도 대상에게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기 전까지 최면 상태로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시간에 말하는 타이밍의 기술과 반복하는 기술, 그리고 상호 동의하는 범위에서
암시를 결합하는 기술, 그리고 최면에 힘을 더하기 위해 자신의 말에 완전한 확신을 갖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최면 시 근육의 경직과 심호흡에 대한 관리는 최면을 통해서 프로그램되는 대상자에게 암시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술사는 자신의 몸짓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보여주는 최면의 트릭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추와 같은 물건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사는 자신의 목소리를 단조로운 패턴과 일정한 속도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최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최면술사는 피해자의 오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대충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모두 사용한다면 최면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은 그 최면의 흡수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지는 정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점에 도달한 대상은 최면술사가 어떤 암시를 주더라도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변경하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허용하지 않는 곳까지 마음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밀한 술법이 만일 정상적인 사람에게 시도가 된다면 그 암시의 효력은 대략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 그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최면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대상자의 분리된 잠재의식 상태에 단기적으로 자리 잡게 되어 그 이후에는 암시를 대상자 스스로 푸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차이도 있는데, 여성의 감정은 최면 상태에서 약간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에 남성의 피해자는 최면에 관련된 암시를 감정 없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대상자는 만일 최면이 성공한다면 매우 단순할 정도로 프로그래밍되고 그 암시를 스스로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최면에 대한 성공률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수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면 대상자의 암시에 대한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시의 초반 단계에서 대상자는 그 단계를 살짝 이동하여 스스로 암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 암시로 인해서 사람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움직일 수 없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간다면 마치 가위가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며, 이를 강직성 단계의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러한 최면의 단계들은 반드시 사전에 조율된 사항에 따라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입니다. 이외에도 각각의 단계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단계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은 3달, 마음과 음식 솜씨는 평생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이죠. 신혼이라는 최면처럼 암시의 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다만 상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바탕이 되어 있는지가 그 기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꾸지람이나 질책을 받았을 때 반항은 하더라도 가족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은 큰 에너지가 되어 보다 긍정적으로 삶의 방향이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신뢰 속의 칭찬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쨌건 매우 기초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모든 것은 이 기초에서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의도 시스템이나 인지 프로세스 등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있지만 단지 이러한 이야기도 있다는 측면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말하는 표현들도 일종의 암시나 최면 중의 하나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과 표현, 그리고 칭찬, 이와는 반대로 불평불만과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표출 등이 있지만
두 경우 모두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이지 않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처럼 스스로 뿌린 희고 검은색의 에너지는 모든 것이 상쇄되기 전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이 같은 색으로 자신에게 물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암시나 최면은 과연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